남성분들도 원래는 내가 이만큼씩 자라서 빠졌는데 요즘 빠지는 건 너무 짧게 빠진다든지 이러면 조금 모발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바로 빠진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PD님 자꾸 머리카락만 만지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학생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탈모에 대한 걱정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탈모 인구가 1000만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종로에 보면은 막 줄 서서 어떤 약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약인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오픈런을 해가지고 잔뜩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앉아 계시고 병원 안에 뭐 한 달치 처방이 얼마 이렇게 달별로 처방료도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탈모약 받으시는 것 같아요. 탈모약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근처에 또 성지로 유명한 약국에 가셔서 좀 특이하게 메뉴판처럼 각 제약회사별로다가 탈모약 종류별 가격이 또 써있고 선택을 해가지고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요즘에 뭐 탈모약 제대로 된 거 개발하면 우주까지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탈모약은 한번 드시게 되면 또 계속 드시다 보니까 가격 부담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처방을 받고 저렴하게 약을 사려고 다들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약국이나 다른 데서도 똑같은 약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몰려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탈모 환자를 메인으로 보는 피부과나 병원들이 동네에 있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계속 오셔야지 그 서비스가 이어지는 건데 병원 입장에서도 성지약국에서는 약을 일반적으로 엄청 박리담회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 내용을 잘 보면은 오리지널 외국계 제약회사 약이 아니고 대부분 국내 회사에서도 좀 이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좀 드문 그런 편의 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많이 한꺼번에 싸게 사서 또 싸게 파는 구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처방 같은 게 없이 그냥 1분 만에 약을 받고 나오던데 그렇게 약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탈모를 진단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본인이 알고 이제 저 탈모예요 아니면 딴 데서 진단받았어요 그러니까 약 주세요 이렇게 아마 손님들이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진지하게 내가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유명한 피부과 같은 데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경계성의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머리가 그냥 좀 얇아지거나 아니면 좀 M자같이 살짝 밀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탈모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게 헷갈려서 병원에 방문하셨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겠죠. 치감열로다가 현미경 관찰 같은 걸 해서 모낭이 정말 없어지고 있는지 모발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을 할 수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혹은 그 윗사람에게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약물이나 다른 병 때문에 탈모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성지 병원에 가시는 경우는 다 아마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아 나는 탈모가 확실하다. 약만 있으면 된다. 아마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탈모는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탈모는 좀 슬프지만 대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전적인 원인일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남자에게만 전달되는 유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탈모 유전자를 전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확률이 한 90%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10% 중에서는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성이나 아니면 다른 갑작스럽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걸릴 수가 있고 이유 모르는 탈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급성 탈모로다가 진행이 되는 경우인데 한 두세 달 사이에 머리카락이 한 50% 이상이 확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아무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탈모면 100% 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그게 여성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거를 확률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여자도 분명히 탈모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는 탈모가 아닌데 그 엄마의 딸이나 아니면 아들이 유전자가 좀 숨어있다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탈모가 있다면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 진단 받기 전에도 되게 이제 20대 초반부터 좀 걱정을 하면서 언제 내가 탈모에 걸릴지 모르고 언제 대머리가 될지 모르는 약간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탈모는 초기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악화가 되는 걸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되기는 해요, 스스로.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중은 아닌지 예전보다 가르마 라인이나 헤어라인이 좀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자처럼 탈모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가운데 여기 정수리 부분도 여기 살짝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M자보다도 전에 사실 이 정수리 여기부터
빠지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잘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보는 게 사실 주관적일 수 있고 사람들이 머리 빠져 보인다고 해도 좀 부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탈모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머리카락을 당겼을 때 이 중에 한 절반이 갑자기 후두둑 빠진다든지 머리를 감을 때 수채구멍에 너무 머리카락이 많이 쌓이거나 고이는 건 아닌지, 빠진 머리카락을 봤을 때 너무 얇아지거나 가늘해지는 기분이 있는지, 남성분들도 원래는 내가 이만큼씩 자라서 빠졌는데 요즘 빠지는 건 너무 짧게 빠진다든지 이러면 조금 모발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바로 빠진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다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PD님 자꾸 머리카락만 만지고 계신데 시그널적으로다가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특히 있어요. 비듬이 좀 많이 내가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비듬이 떨어질 때 머리카락도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알고 보면 그게 탈모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탈모 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남성형 탈모약 기준으로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고 드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가장 우선적으로다가 처방이 되는 약물인데 이제 오리지널 약품명으로는 프로페시아입니다. 드타스테리드라는 게 아우다트라는 게 오리지널 약품의 이름이고요. 피나스테리드를 보통 먼저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한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아마 이 성분의 약품을 복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매일 한 개씩 먹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그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를 조금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을 약간 차단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듯 이제 전립선에 대한 부작용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성기능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작용의 빈도가 아예 없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피나스테리드를 썼을 때 약효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약물인 두타스테리드 약 성분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두 개의 약물의 차이점은 이제 피나스테리드가 좀 더 선택적이고 두타스테리드는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한 차단 작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두타스테리드가 아무래도 부작용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약은 뭐 어떻게 복용하면 될까요? 매일 하나씩 먹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가끔은 내가 이걸 매일 먹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이나 이렇게 4분의 1 조각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 복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느끼는 어떤 효과와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주기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로에 싸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했잖아요. 탈모약이 이렇게 비싼 편인가요? 원래 탈모약이 비싼 것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감기약 3일, 5일 했을 때 1,000원대에서 많으면 10,000원대잖아요. 탈모약은 3개월치씩 보통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일수를 따졌을 때 일단 길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보험이 안 된다는 점이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 수 있습니다. 30%만 보통 이제 돈을 내면 되는데 비보험 약가 같은 경우는 100%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고 이제 오리지널 약값이 3달 정도 받으면 보통 14만 원에서 많이는 16만 원까지 하는데 어쨌든 10만 원이 넘어가는 걸 한꺼번에 매달 결제를 한다 혹은 3개월에 한 번 결제한다면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국내 제네릭 카피약 같은 경우는 아마 6, 7만 원대에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로 그 성지약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약국 입장에서 보면은 약을 거의 제약회사에서 아마 엄청 사올 거예요. 음료수 같은 걸 살 때 집 앞에 살 때랑 가장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때랑 코스트코에서 똑같은 음료수를 살 때 음료수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유통마진이랑 박리담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회사 영업직들이 좀 더 싸게 팔고 어떻게든 자기 약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지는 거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 이제 동네 약국에서는 탈모약 많아봐야 한 달에 10통이나 20통 살 텐데 그런 성지 약국에서는 뭐 1,000통, 2,000통 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생기겠죠. 탈모약을 복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탈모약 복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여성 배우자나 여자친구나 파트너가 있을 때인데요. 이 약이 여성에게 닿았을 때 그 여성을 통해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예전에 약국 소개 드릴 때 약국에서 절대 까면 안 되는 약 이렇게 해서 소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약 리스트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탈모약 종류, 전립선 약 종류거든요. 이 약들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도 약간은 흡수가 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이제 여자 몸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뿐더러 까놓은 것도 최대한 남성분들이 스스로 치우시고 약을 먹고 나서 내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가임기 여성이라면 닿지 않게끔 보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약 먹었을
먹었을 때 남성의 루트로서는 출산의 기억률 딱히 유발을 하거나 이런 걱정은 없으세요. 혹시 그러면 다른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탈모약이랑 같이 복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탈모약은 특별하게는 이제 주의할 약품은 없고요. 그냥 그대로 매일 똑같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탈모약 직구하는 게 되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번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약국을 해서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사실 많은 거를 사고 팔 수 있지만 약품이 특히나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게 미국 내에서도 가짜약 이슈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약을 사는 방법도 쉽고 인터넷 배송도 되고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약이 사실 고가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 고가이다 보니까 가짜약을 만들 유인도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구할 때는 항상 가짜약의 이슈가 있고 직구하시는 약품도 제가 들어본 일단 회사가 아닌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1, 2만 원 더 주고더라도 국내 정식 루트를 밟아서 이제 발매가 된 한국 제약회사의 약을 사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모약 개발하면 이제 우주를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많은 제약회사가 왜 탈모약을 개발 못하고 있는 걸까요? 탈모약을 개발을 한다고 했던 회사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탈모약의 시장을 보면은요,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 아마 그리고 중국, 요 정도 동아시아 나라일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미국이랑 유럽의 선진국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제약회사나 어떤 약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인들은 상대적으로 문화 자체가 대머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껄끄러워하거나 감춰야지 되거나 내가 약을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일단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춰야 될 콤플렉스라고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밀고 다니잖아요, 서양인들은. 외관에 대한 신경 쓰는 정도가 저희랑 너무 다른 문화인데 서양에서 사지 않으니까 이거를 굳이 만들 필요도 사실 조금 유인이 떨어지는 거죠. 비슷한 예를 따지자면은 성장이 조금 덜 되는 그런 약간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이제 성장 촉진제 같은 약도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잘 팔려요. 왜냐면 키를 신경 쓰는 문화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만 엄청 발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팔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살지 내가 굳이 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약을 먹거나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약을 안 먹고 좀 예방하거나 탈모에 도움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만 원래 나는 탈모에 어떤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 탈모가 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원인인데요.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한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대로 다 이제 땜빵 자국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남기도 해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안 좋은 습관은 있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은 탈모에도 좋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두피도 기름지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드니까 아무래도 모낭도 좀 깨끗해지지 않고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머리카락이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예방 방법도 사실 딱히 많지는 않아요. 이제 자가 마사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이제 글이나 영상으로다가 떠들고 있긴 한데 마사지를 하면은 헤어에 영양 성분을 조금 공급을 촉진을 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걸 조금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 비슷한 기전으로다가 우리가 비오틴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비오틴을 드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름진 음식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몸 안에 염증을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데 반드시 이제 좀 좋은 습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못 자면 피부 염증이나 어떤 나의 면역세포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의 모낭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컨디션 관리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희망을 갖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초기 관리랑 잘 하시고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약품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정식 루트로 다 구입을 하셔서 드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TV 위수진이었습니다.